플라스틱이 지금 재활용이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 올 하반기에 또 새로운 지침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활용 의무 비율이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상향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을 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분자 재활용 시설이 프랑스에 들어선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요. 플라스틱 이슈가 심각한 건 다 알고 있지만, 이 플라스틱이 원래 만들어질 때 분해가 잘 되도록 하는 생분해로 만들어지는 쪽인 거고,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되고 나서 버려지는 쓰레기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화학적 재활용이랑 이렇게 물질적인 재활용에서 얘를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 이 펠릿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다시 이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있고, 이 얘를 갖다가 완전히 다시 기름으로 짜내 가지고 이 원료를 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드는, 이건 이제 화학적 재활용,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이런 재활용에 대한 연구, 투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화학회사죠. 이스터만 케미칼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랑 같이 앉아있는 자료를 냈어요. 뭐냐면 프랑스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분자 재활용 시설에 최대 10억 달러, 1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얘가 가동될 거고, 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간 16m톤까지 재활용할 수 있고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재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자 블록으로 분해하고 재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80%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학회사니까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에스테 로더나 P&G나 클라란스나 로레알, 다농 이런 곳들과도 단연 공급 계약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으려고 하겠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플라스틱이 지금 재활용이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 올 하반기에 또 새로운 지침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활용 의무 비율이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상향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을 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주죠. 얼마 전에 이제 코카콜라, 펩시코 같은 70개 글로벌 브랜드들이 하나의 협약을 만들었어요. 협약을 만들어가지고 2월 28일, 2월 말이죠. 다음 달 말에 UN 환경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조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공동 성명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이게 플라스틱이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심각했지만,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 기준이 하나 있고, 얘를 얼마만큼 어떻게 감축할 것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있잖아요. IPCC 같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간 협의체 같은 이런 국제기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2월 말에 열릴 이 UN 환경총회에서 과학정책,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하나의 UN 단위의 국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2월 말에 열릴 예정인데요. 국제 조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부터 거의 1,800명의 과학자들이 막 지지 선언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에 그 UNEP, UN 환경계획에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보고서도 냈는데, 기후변화는 IPCC,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비슷한 국제 기구가 있어요. IPBES라고 해서 이런 과학 정책 패널, 협의체 이런 것들이 이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이런 거에도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이제 아마 만들어지면,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조직을 누가 어떻게 돈을 낼 것인가, 분담금, 그리고 국제적인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되어야 만들어질 텐데,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어떤 통일된 기준이라든지 국가별 감축 목표도 나올 것이고, 기후변화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도 이런 수순을 따라갈 텐데, 현재 플라스틱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온실가스처럼 하나의 생물 다양성도 그런 수순을 계속 밟아 나가고 있고, 플라스틱도 조만간 국가 차원의 재활용에 대한 감축 기준이 계속 높이게 될 것이고, 또 국제 단위에서는 하나의 협약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